자, 수특 기술 6번 지문이죠. 적외선 온도계. 네모 쳐놨으니까 적외선 온도계 지문인데, 보면은, 사실, 사실확인 문제 판별하면서 지문 읽어가면서 지문 이해해주면서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응용 문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1문단 중요 단어는 이거고요. 근데 이건데, 이렇게 열거가 돼 있죠. 렌즈, 조리개, 필터, 적외선 센서, 신호처리부 이렇게 열거가 되고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실확인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조리개는 렌즈를 통해 입사된 적외선 쭉 읽어보시면은 원하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애가 아니죠. 원하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애는 뭐예요? 필터죠. 그러니까 틀린 애고요. 적절한 거 찾는 문제고요. 2번 측정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스포 크기가 작아지는 적외선 온도계일수록 성능이 뛰어나게. 이거 좀 중요한데 보시면은 스포 크기가 적외선 온도계의 측정 면적인데 온도계와 측정 대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포 크기가 더 커져요. 근데 스포 크기가 더 커져 버려가지고 이 측정 물체보다 스포 크기가 더 커져 버리면 정확성이 더 안 좋아져.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그러니까 DSB가 커야 스폿 크기가 거리가 멀어도 작잖아요. 그래서 DSB가 작은 온도계보다 측정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면의 온도를 보다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따라서 DSB는 적외선 온도계의 성능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만약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려가지고 측정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스폿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DSB가 커진다는 거니까 성능이 뛰어나겠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외선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다 측정 대상과 온도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폿 크기가 커진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 구성이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거리가 늘어날수록 스폿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가 맞는 말이 되려면은 측정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가 아니라 스폿 크기 이게 아니라 DSB가 높은 적외선 온도계일수록 성능이 뛰어나겠군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일 겁니다. 3번 볼까요? 흑체를 받은 에너지를 모두 흑체 어딨어? 여긴 없죠. 흑체 여기 있네요. 이 문단은 읽으면서 스폿 크기에 동그라미 쳤으면 되고요. 1문단은 적외선 온도계, 3문단은 흑체가 아니라 방사율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흑체가 뭐예요? 방사율이 1.0인 이상적인 물체죠. 그리고 이 이상적인 물체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방사율이 낮기 때문에 방사율을 고려하여 측정값을 보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흑체를 방사율이 1인 물체 혹은 흑체를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4번 적외선 온도계는 접촉식 온도계에 비해서 측정 시간, 일단 비접촉식 온도계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보시고 접촉식 온도계에 비해 측정 시간이 짧기 때문에 측정 대상의 온도가 높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겠군. 짧은 시간 내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용광로 같이 뜨거운 애들 접촉하지 않고 온도를 잴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애가 온도가 높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겠군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측정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지겠군.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 거야? 측정 시간이 짧은 게 장점이고 온도가 높은 용광로도 측정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럼 답은 5번인데 실제 온도가 같은 두 대상을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할 때 방사율이 큰 대상일수록 방사율 여기 나왔죠. 방사율을 고려하여 측정값을 보정한다 그랬으니까 방사율 1이라는 방사율을 보정을 해서, 그러니까 3번 선지 잘 읽었으면 5번 선지도 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3번 선지 볼 때 이 부분 잘 읽었으면 방사율이 1인데 여기에서 1에 가까울수록
보정해야 되는 값이 작겠군인데 신호 처리는 뭐예요? 전기적인 신호로부터 얻은 측정 값을 보정한다는 애잖아요. 방사율이 뭐예요?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살짝 추론적인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물체인 흑체가 방사율이 1.0이야. 그쵸? 그런데 대부분의 물체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는 거겠죠. 기본 값이라는 거겠죠. 그럼 1에서 멀수록 어떻게 될까요? 보정을 많이 해야 되고 1에서 가까울수록 보정해야 되는 값이 적겠죠.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풀어볼까요? 얘가 정말 이 문제를 풀 때 정말 핵심적인 애인데 그림 두 개를 그려볼게요. 1번은 가예요. 2번은 나예요. 1번 온도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2번 그리고 이 거리는 12m예요. 2번 온도계가 있어요. 이 거리는 30m예요. 그리고 이 S의 크기는 50mm예요. 이 얘의 크기도 50mm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던 것에 의해서 나가 더 일단 성능이 좋은 애죠. DSB가 높은 애니까요. 그쵸? DSB가 크다는 애는 뭐예요? 이 DSB가 크다는 애는 측정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면의 온도를 보다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쵸? 자, 가와 나의 측정값 차이는 DS의 차이에 의해서만 나타납니다. 가 온도계의 경우 600mm 이내의 거리에서 측정하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600mm 이내의 거리에서 측정하면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겠군이죠. 지름이 50mm인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1200mm의 거리에서 지름 50mm의 스폿이 생긴다는 의미고 3000mm의 거리에서 지름 50mm인 스폿이 형성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 50짜리를 주면은 얘가 스폿보다 크니까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겠죠. 스폿의 크기와 약간 같거나 약간 더 커야 측정 오차가 줄 테니까요. 왜냐면 당연한 거지.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 물체랑 이 물체 똑같이 온도 측정이 되겠죠. 그런데 나 온도계로 스폿 크기를 50mm로 만들려면 1500mm의 거리에서 온도를 측정해야겠군.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아닌가? 아니죠. 아유, 야, 근데 이상한 생각을 했네. 나 온도계로 스폿 크기를 50mm로 만들면 1500이 아니라 3000mm의 거리에서 온도를 측정해야죠. 1500으로 하면 50이 아니라 아마 100, 아니, 한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중간점이니까? 스폿 크기가? 그쵸? 맞나요? 이거? 아니다. 아니네. 이거 지금, 비율을 내가 잘못 봤네. 비율을 잘못 봤네요. 다시 풉시다. 자,
20대 1이라는 게 50대 1000이라는 거니까 50대 1000이라는 거니까 그쵸? 50대 1000이라니까 스폿 크기를 50으로 만들 때 ds 12라는 것은 이게 600이라는 말이고 이게 아유씨 큰일 날 뻔했네. 이게 30대 1이니까 이게 150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 온도계의 경우 600mm 이내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겠죠. 일단 이거는 같은 말이고요. 1550 맞고요. 자, 1000에서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다면 가 온도계보다 이걸로 보면 뭔가 좀 잘 안 보여. 그래서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있는데 1000m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다면 가 온도계는 어떨까요? 정확성이 낮아지겠죠? 나 온도계의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왜냐면 1000에서 거리를 측정해버리면은 스폿 크기가 50보다 늘어나 버릴 테고 얘는 50보다 작을 테니까 50mm인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가는 적합하지 않고 나는 정확히 측정을 해주겠죠. 4번 볼까요? 1200mm 떨어진 거리에 측정한다면 가 온도계보다 나 온도계의 스폿 크기가 클까요? 1200에서 측정을 하면 스폿 크기가 여기에 있을 텐데 여기에서 50인데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얘는 이것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4번. 5번 볼까요? 300m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다면 가와 나 온도계 모두 물체의 일부분만 측정할 수 있겠군이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있겠군. 맞는 말이죠. 300mm에서 측정하면 둘 다 이렇게 되니까 물체의 일부분만 측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번 문제의 이 그림이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좀 핵심적인 거였고 3번 볼까요? 윗글의 적외선 온도계와 보기의 열화상 카메라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문제를 볼 때는 이 보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게 연습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해요. 자,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얘도 열로 물체를 감지하고 그 온도 차이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육안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열화상 카메라에 적외선 센서가 있어요. 얘가 바로 이러한 온도에 따른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차이를 감지하며 픽셀 수가 많아서 넓은 면적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였죠? 스폿 크기 기본적으로 50mm 50mm면 뭐죠? 5cm인가요? 아무튼 간에 좁죠. 자,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덕분에 이런 장애물 유무, 가시광선 유무와 상관없이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얘랑 같은 거죠? 접촉이 어려운 대상. 엄청 같은 말은 아니네. 어찌됐건 얘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가시광선의 유무와 상관없이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가시광선이 전혀 없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몸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A와 B는 이거 보시면은 봐봐요. 자, A가 적외선 온도계고요. 옆에다 씁시다. A가 적외선 온도계고요. B가 열화상 카메라인데 온도를 재는 애고요. 사진을 찍는 애입니다. 어떤 사물의 온도를 재는 애고요. 어떤 광경을 찍는 애예요. 일정 영역에 얘는 특정 지점에 온도를 재는 애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 겁니다. 자, A와 B는 모두 접촉이 어려운 대상의 온도를 측정하나요? 접촉이 어려운 게 뭐죠? 장애물이 있거나 하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접촉이 어려운 대상이죠. 그리고 뭐예요?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얘도 역시 접촉이 어려운 대상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죠. 자, A와 B는 모두 온도 측정에 적외선 복사 에너지를 활용하나요? 적외선 온도계, 열화상 카메라는 뭐예요? 적외선 센서 둘 다 사용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적외선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안 봐도 적외선 온도계니까 적외선에 대한 걸 사용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오잖아. 그치?
찾으면 어디 또 있을 거예요. 자, A와 B는 모두 광학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갖고 있나요? 장치에 대해서는 적외선 센서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 적외선 센서의 설명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로 봐볼까요?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 파장인 광학적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한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같은 용어가 쓰였으니까 같은 역할을 하겠죠. 4번 A와 달리 B는 여러 측정 대상 간의 온도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온도계 특정 지점, 특정 대상을 측정하는 온도계와 넓은 면적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와 카메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주변보다 열이 높은 문체를 감지하고 유관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보여준다는 말 자체가 지금 질문이 있는데 3번 문제 4번 선지는 온도 차이는 보기에서 열화상 카메라에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고 맞는 말이고 3번 선지 B 열화상 카메라 보기 지문에서 광학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라고 바꾼다는 말이 없어서 못 지웠는데 지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4번은 여러 측정 대상의 온도차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추론입니다. 이것은 추론이에요. 대상의 측정 대상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 그리고 영상 주변보다 열이 높은 물체를 감지하고 그 온도 차이, 주변과의 온도 차이를 이미지화해서 유관 식별이 가능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 그렇다면은 A는 어떤 대상의 온도를 측정해내고 B는 다른 대상과 이 대상의 온도 차이를 같이 보여주는 거겠죠.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애죠. 그래서 4가 이렇게 맞는 거고요. 정답이 5번인 이유가 A와 마찬가지로 B도 가시광선의 유무가 측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정답인가요? 가시광선이 전혀 없는 밤 B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온도계 가시광선 근데 얘는 뭐 가시광선 어쩌고 하는 말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온도계라서 얘는 뭐예요? 적외선만. 근데 가시광선이 어디 나올 법한데 필터는 원하는 적외선 영역의 파장만을 걸러내는 A입니다. 가시광선을 재지 않는다. 가시광선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좀 이게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데 B는 일단 가시광선의 유무가 측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A가 가시광선의 유무가 측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려면은 가시광선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가시광선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추론인 거지. 그런데 적외선 온도계는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으로 온도를 재는 애니까 가시광선과 별로
연관이 없겠지. 이 보기를 통한다면은 이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이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광선이 전혀 없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몸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잖아. 근데 같은 적외선 센서,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3번이랑 같은 적외선 센서를 가지는 애가 가시광선의 영향을 받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시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도 되는데 굳이 더 근거를 찾자면은 가시광선의 유무가 측정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외선 온도계의 경우에.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나름대로 좀 생각하고 고민해줘야 되는 애들, 수특에 19학년 수특에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점점 좀 애들 생각하는, 학생들 생각하는 힘 좀 기르라거나 아니면 고민을 좀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유형이 사실 과거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다시 좀 그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잘 보고 이 지문 어려웠다면은 본인 생각하면 논리적인 머릿속에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서 살짝 버벅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